군사 관계자들이 제한하는 정도 수준의 그 미국의 군함이나 전함의 운영 규모를 저희가 한 300척대 후반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몇십 년에 걸쳐서 이제 퇴역도 해야 되고 또 새로 들어와서 그 정도 규모를 유지를 하려면 향후에 걸쳐서 계속 거의 300척 이상 계속 발주를 해야 이게 이제 그 정도 규모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2040년 정도까지의 시간이 걸린다. 이제 26년에 저희가 바라보면서 조금 기대를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최근에 아주 강력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황금 항대 구상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기업 하나를 콕 찍어서 파트너로 같이 가겠다라고 언급했다고. 엊그저께 하나오션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2026년이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는 이 기사를 좀 어떻게 접하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미국이 화면을 굳이 띄워서 좀 보여드리면 네, 준비된 화면을 준비된 화면의 왼쪽 하단을 보시면 이게 미국의 전함 수입니다. 그래서 24년이 되면서 굉장히 높이가 확 낮아진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 전함들이 그냥 쉽게 말해서 굉장히 늙었어요. 저희가 소련과 냉전 시대를 끝나면서부터 별로 투자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미국 배들의 그 밑에 있는 헐사이드의 나이의 중간값을 따지면 한 30년 정도 됩니다. 노후화가 엄청 노후화가 엄청나게 많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중국이랑 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중국의 그 헐사이드의 중간값은 한 18년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령으로만 따져봤을 때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심지어 많이 노후화된 전함들이 이제 퇴역을 하면서 이렇게 심지어 전체 숫자가 줄어들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미국이 이걸 어떻게든 조금 타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 부분이 거의 30년 가까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몇 년 전부터도 미국 내에서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 등등을 많이 이제 열심히 생각을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점점 지금 미국에 있는 조선소들이 수리를 하던 아니면 새 배를 만들던 자꾸 기간이 늘어지는 게 굉장히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바깥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인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미 트럼프 당선이 되기 이전부터도 미국의 군 관계자들이 한국에 있는 조선소를 내방을 해서 실제로 실사를 하거나 이러한 기간은 계속 진행이 됐었었고요. 이제 이게 프로젝트로 아예 현실화돼서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뭐 재료로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것도 이미 뭐 10월달, 9월달부터 계속 반영돼 왔다가 한동안 잠잠해졌는데 어제 이렇게 딱 한화라는 이름 언급하고 또 황금 함대라는 그 언급이 굉장히 더 의미가 있는 거였었나요, 그게? 저는 하나를 콕 집었다고 생각을 좀 하지는 않고 있는 편이고요. 실제로 이제 공개를 한 사진은 트럼프 클래스라고 해서 아예 이제 그 자기의 이름을 넣은 그런 클래스급의 이제 새로운 전투함을 소개를 하면서 요거의 궁극적인 나중에 클래스의 사이즈는 이제 20척 이상까지 만들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이제 요거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주로 전투에 많이 쓰였던 아이오와급 대비해서 굉장히 역대급으로 크고 뭐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갖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클래스에서 요즘에 미국이 이제 기존 사업을 취소를 하고 새 사업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요거 이전에 이제 이 발표는 저희가 22일에 이루어졌고 그 미국에서 19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기존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던 요번에 얘기한 트럼프 클래스급보다 조금 작은 트럼프 클래스는 한 3만 톤 정도 되는 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7, 8천 톤 되는 작은 거네요. 작은 거에 대한 사업을 이탈리아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가 하도 이것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원래는 수십 척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업을 한 2척까지만 짓고 2025년 11월자 기준으로 이제 이 사업은 취소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맨 밑에 저희가 써놓은 것처럼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 중에서 헌팅턴 인걸스라고 하는 그 네.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가 예전에 만들었던 레전드급 경비함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재차 사업을 아예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거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함대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급의 프로젝트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네. 이제 초기 사업을 누군가로 인해서 처음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후속 사업은 미국에게 빨리 배를 갖다 줄 수 있는 모든 조선소를 다 총동원해서 네. 함대를 전체적으로 좀 늘려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군사 관계자들이 제한하는 정도 수준의 그 미국의 군함이나 전함의 운영 규모를 저희가 한 300척대 후반 정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로 미국 내에는 200척대 후반 정도밖에 존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게 몇십 년에 걸쳐서 이제 퇴역도 해야 되고 또 새로 들어와서 그 정도 규모를 유지를 하려면 향후에 걸쳐서 계속 거의 300척 이상 계속 발주를 만들어 해야 이게 이제 그 정도 규모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2040년 정도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러면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거를 제일 빨리 해줄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걸로 보면 한국을 되는 주목을 한 거죠. 이제 내부에서 하려니까 안 되니까 이제 원래 그 미국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법안을 개정을 해서라도 네. 이제 외부 국가의 도움을 좀 얻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필라델피아에서에 있는 조선소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와서 필리 조선소 맞죠? 근데 그 필라델피아에 실제로 필리 조선소는 필라델피아 네이비 야드라고 하는 전체 큰 군 야드가 있고 그 구석에 있는 작은 야드만 필리 조선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담화문을 읽으면서 나왔던 내용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필리 조선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그거보다 생각이 더 큰 조선소 사이즈를 전체 사이즈를 좀 다시 재가동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하나의 사업을 진행할 때도 초기는 진행을 하되 그 다음 후속 사업은 다른 모든 조선소를 다 이제 미국에 있는 국내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그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갖는 모든 업체를 다 동원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좀 볼륨을 늘리는 거에 이제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하게 꼭 하나에만 도움이 될 만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국내에 있는 다른 야드들에게도 영향이 되게 크게 될 만한. 하나 말고도 다른 이제 조선업체들도 네네.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지금 조선주들이 사실상의 뭐 주도주라고 불렸던 게 2년 정도 된 것 같고 요즘 주가를 보면은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 최근에 폭등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거의 뭐 20% 내외로 빠지면서 이거 앞으로 조선주가 주도주로 더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둘씩 조금 불안한 시각들을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조선주에 대한 전망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사이클 산업이니까 그쵸. 나는 사이클의 고점에서 잘 팔고 나오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2025년은 사실 조선업종의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서 좀 두고 보면 네. 실적은 굉장히 좋았던 게 팩트이지만 수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기대감이 그것보다 훨씬 더 충만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네.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도 사이클이 꺼질 때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옛날에 받았던 수주로 인해서 올해의 실적은 되게 괜찮은데 수주가 정말 뚝 끊길 것 같은 생각이 네. 들 때 저희가 그거를 반영을 하면서 불안감에 내려가는 추이인데요. 네. 실제로 이번 사이클에서 저희가 수주가 그래도 조선 업체들의 캐파 대비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쭉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들이 신규 수요가 필요해서라기보단 교체 수요가 되게 세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가 이렇게 쭉 깔려서 가는 동안은 사실 수주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을 되게 크게 가져가는 사이클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다 교체돼가지고 더 이상 교체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교체 비율이 낮아서 그 부분은 그냥 전제로 둬도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이번과 같은 미국이 만약에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조선 업체들에게는 그 유럽에 있는 선주들이 다 돈을 싸질머지고 한국으로 오는 것만큼 큰 규모의 시장이 하나 개화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실제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이 정도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겠다라는 게 구체화되는 거를 기다려도 될 만한 그런. 그러면 최근에 뭐 또 어쨌든 올해 이렇게 조선주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마스가 프로젝트 이미 몇 번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 구체적으로 발주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시장이 개화가 되는지 이거는 주가에 아직 덜 반영됐다, 반영이 안 됐다. 저희는 덜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어때요? 올해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단계였다고 했는데 2026년은 그보다 더 나을까요? 2027년까지 실적은 더 좋아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년 여름부터 24년 10월까지 성과 지표가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21년, 22년, 23년, 24년에 저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각각 21%, 5%, 10%, 6% 이렇게 성과가 상승을 했거든요. 계속 오르는 동안의 거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저희가 주로 언제 수주한 걸 만들고 있는지를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 22년에서 23년 정도에 수주한 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만드는 거에 가격이 올라갈 기간이 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간다는 거죠. 성과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러로 수주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1,350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예전보다 조금 조선 업체들이 해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5년에 연초부터 최근까지 선가 지수라고 하는 게 조금 완만하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원화 기준으로 보면 거의 안 빠진 해도 또 올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와중에 지금 조선 업체들이 비용단에 해당하는 재료비나 이런 건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판 가격이 별로 올라가는 요인이 보이지. 마진도 많이 막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 구조가 제품 가격은 계속 올랐고 재료 가격은 계속 빠지고 이 상황을 저희가 지금 4년 넘게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해서도 재료 가격이 대단히 튀거나 이럴 만한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마진이 더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조선주의 조정은 그냥 쉬었다 가는 조정 정도로 보면 되겠네. 에너지를 다시 비축하는 그런 움직임들. 저희는 차익 실현 욕구가 너무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기도 하긴 했거든요. 이 조선주에 투자하시는데 인생에서 각국의 정상이 모여서 조선업만 얘기하는 이벤트는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뭐 계좌를 관리하시거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에이펙 이후에 꽤 많이 실현을 하신 걸로. 근데 이게 또 저는 뭐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는 게 그렇게 조정을 받아도 생각보다 덜 안 빠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닥선에서 잘 안 빠지고 거기에 닿으면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추세가 딱 꺾였다 싶으면 빠질 때도 약간 쎄한 느낌이 드는데 전혀 저도 그걸 못 느꼈었거든요. 장중에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 연구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이미 수주한 배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2027년까지는 그 독이 다 차 있다. 그래서 이익은 8년 계속 중반까지 차 있습니다. 2028년 중반까지요. 그때까지 이익은 계속 늘어날 거고 여기에 더해서 매년 수주 소식이라든지 새로운 수주라든지 뭐 교체 수요라는 그런 이슈가 들어온다면 주가는 더 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수주가 여기저기 다 나와서 더 나올 데가 없을 때 조금 수주 산업은 좌절을 합니다. 내가 더 볼 게 없네 싶을 때. 근데 아직까지 조선에서는 이것저것 다 나와서 더 볼 게 없는 상황은 확실히 아니고 이제 26년에 저희가 바라보면서 조금 기대를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미국 수주가 이제 처음으로 시장에 현실화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을 보시는 것도 26년에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에서 수주가 나올 거는 기대를 하고는 있었는데 얼마나 나올지 그 환상이었잖아요. 얼마 나올까 아마. 얼마나 이게 환상이 실체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들 이제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영역이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업종이 2026년 지수 대비 상승률을 좀 높이 가져갈 수도 있을까요? 25년만큼은 저희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도 이제
24년부터 25년까지 올라온 것들을 이제 기자재 영역 그리고 완성조선업체 영역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보통 많이 오른 게 네. 아니긴 하구나 싶은 상황이고 내년에 저희가 수주도 25년보다 좋고 내년에 실적은 또 25년에도 그러긴 했지만 그만보다 훨씬 더 좋은 ROE를 기록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치를 반영한 주가 상승분이 25년에 선반영이 되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엔 구체화 단계에서 저희는 조금 상승률은 조금 그렇게 따라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 이것도 반도체 업종 투자 전략이랑도 좀 비슷한 결인데 네. 반도체 업종 투자할 때 이제 세트 업체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 대형 반도체랑 소부장 이렇게 해서 둘 중 뭐가 좋냐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는데 네. 조선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대형 조선 업체가 좀 더 전망이 밝으세요? 아니면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 밸류체인주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더 가져봐도 될까요? 24년부터 25년까지 실제로 완성조선 업체보다 기자재 중에 핵심 기자재인 엔진사들이 사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업황 자체는 좋을 거니까 내가 플러스 알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어디인지 보면 저는 완성보다는 확실히 기자재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성격은 조금 달라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배 만들면 무조건 엔진 만들어야 되잖아. 네, 이제 네. 이게 되게 핵심이었었는데 26년에 수주가 나오거나 이럴 때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조선 업체들이 원래 2025년까지 만드는 배의 양이 본인들의 캡이었어요. 더 많이 만들지는 만들 않는 수가 없는, 구간으로 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25년에 이제 하반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들 조금씩의 증설 계획에 대한 거를 시장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실행 단계로 정말 가는 시점은 28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28년에 인도량이 조금 늘게 되면 국내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도 그거에 따른 영향을 받게 그렇겠네요. 되겠죠. 본인들도 원래 버릴 수 있는 총량은 상단이 씌워져 있었는데 그게 한 번 더 열리는 걸로. 그래서 뭔가 이제 해외에 원래 아예 나가 있었던 업체들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국내 대기업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양적인 증설을 좀 다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핵심 기자재인 엔진도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대기업이랑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이제 핵심 협력업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오히려 하락률도 그런 업체들이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조정폭 대비하면은 좀 내년에 수익을 노려볼 만한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형 조선 3사 중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조금씩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탑픽으로 보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HD 현대그룹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 높게 가져가는 편인데요. 특히나 이번에 저희는 그 두 회사가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룹 내에서.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이 완전히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제도에 있는 두 개의 야드, 그러니까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대비 이쪽은 어쨌든 울산에 둘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설비 인프라의 개수가 이 거제도에 있는 두 개 업체를 합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생각보다 돈을 들이지 않고 증설을 하는 효과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국내에 있는 대형 조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를 100% 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전 대비해서 저희가 주력으로 수주하는 영역을 그 원래 갖고 있는 설비를 다 돌릴 만큼 지금 수주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고정적으로 설비를 저희가 계속 굴리려고 하면 일단 인력이 그것만큼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저희가 가동이 안 됐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정비를 크게 높게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증원을 해서 더 돌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도 여기를 계속 돌릴 수 있을 만큼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굉장히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21년에서 25년까지 오면서 25년이 되어서 조금 나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옛날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조금 증설을 다시 재가동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울산에 있는 이 두 개의 야드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설비가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0개 정도만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으로부터 들어올 수주도 있고 뭐 다른 해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특수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픈을 하면서 최대 이제 한 13개 정도까지 가동이 되는 체제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걱정 중에 하나가 지금 밖에서 이제 옛날에 받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수주가 자꾸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 들어오면 할 자리는 있나요? 라고 되게 그렇죠. 많이 뭐 물어보시는데요. 10개로 생각했는데 뭐 15개, 16개 들어오면은 그 생각들을 해볼 수가 근데 있겠네요. 거기 있어서 지금 제일 준비가 쉽게 되는 회사가 그 회사라서 저희는 성장성을 조금 조선주를 투자할 때 네네. 가장 한계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가 제일 쉬운 형태가 바로 HD 현대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그 도크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캐파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배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중국과 이제 좀 경쟁 구도에 놓였을 때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그래서 중국이랑 1대1로 대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이제 글로벌 그 사업장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인도랑 네. 손을 잡고 조선소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네. 부분을 진행을 하고 그 삼성중공업이나 뭐 현대중공업 같은 데들이 베트남에 이제 있는 기존 사업장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그 우리나라 다른 그룹이 갖고 있었던 그 회사의 뭐 법인을 인수를 한다거나라고 해서 조금 인건비가 많이 낮은 지역의 사업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3세계 쪽으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저희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많이 집중합니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건 저가 선박으로는 중국한테 밀렸기 때문이에요. 저희 안 되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실제로 요즘에 이제 개체 수가 되게 많은 선종 중에 하나가 오일 탱커입니다. 실제로 오일 탱커. 바다 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수송되는 화물이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오일 탱커는 그냥 단순하게 원래 액체류인 걸 탱크 안에 넣어서 이제 가는 부분이라 그리고 되게 선속도 느려서 저희가 막 되게 최첨단으로 만들거나 네. 이러지는 않으니까 네. 심지어 이렇게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탱커를 운영하시는 선주들은 아직까지도 뭔가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나 이런 걸 채택을 안 하고 옛날 타입 그대로 발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선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선가잖아요. 싼 게 네. 가장 이제 선호하는 이유가 될 텐데 거의 뭐 우리나라 대비해서 15% 20% 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입찰을. 게임이 안 되네요. 당연히 그건. 그걸로 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 인건비 자체가 되게 높은 상황에서 나도 중국이랑 똑같이 저가로 밀어붙여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파국이에요. 계속 성가 서로 낮추고. 역마진 나오고 네, 약간 그런 그런 거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예 원가 자체가 중국이랑 붙어도 조금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저희가 아예 해외 사업장을 시도를 안 해봤던 게 아니거든요. STX 그룹이 중국 대련에다가 조선소 세웠다가 네. 그거 그대로 두고 나오고 한진중공업이 필리핀에 수빅조선소 세웠다가 그거 그대로 두고 나오고 뭐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하나오션은 망갈리아의 조선소 가지고 네.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매각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유일하게 성공한 게 현대미포가 비나신에 세웠던 네. 그 야드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옛날에 많이 펴놓은 설비를 약간 장기 임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사용을 하면서 글로벌 사업장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늘려 나갈 수 있는 저부가 가치 선형에서 중국이랑 누가 싸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하는 그런 전략. 고부가 가치를 이제 해외 쪽에서 더 많이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부가를 네. 생산을 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혼자 완전히 독자 네, 체제로 가는 거를 이제 견제하기 위한 방식을 그런 식으로 네. 가져간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조선 경쟁력을 갖는 게 고부가 가치선을 잘한다. 중국에 비해서라고 하던데 뭐 LNG선 같은 네. 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경쟁력은 우리가 언제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가 조금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안심하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는 많이 만들어 본 경험치가 쌓이면 되게 무섭게 올라옵니다. 제가 네. 최근에 중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실제로 중국은 국영 조선 그룹과 민영 조선 그룹으로 완전히 나눠가지고 딱 그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가고요. 민영조선 업체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저부가치 선박을 계속 똑같이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복 건조를 하니까 네. 당연히 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점점 빨리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국영조선소에게는 국가가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네.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개발해보고 그래서 실제로 그 국영그룹 중에서 제일 큰 데가 CSSC라고 네. 하는 그룹인데 그 그룹 안에 후동중화라고 하는 조선 업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업체의 수주잔고를 뒤져보면 LNG 캐리어가 50개 이상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해주는 거면은 그들도 단가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겠네요. 안 하죠. 그리고 선박금융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선박금융이? 선박은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7에서 12년 정도의 장기론을 가지고 반드시 발주를 하고요. 그래서 금융이 받쳐줘야 사실 선박 관련 산업이 네. 되게 잘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이나 해운의 그 사업 사이즈가 국가 경제 사이즈 대비해서 굉장히 큰 네, 편인데 사실 금융이 그렇게 잘 받쳐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온 나라가 자본과 네. 그 밀어주기 식으로 해서 이제 쌓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 배들이 나와서 잘 돌아다녀서 레코드가 좋으면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쫓길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안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전략은 한국은 계속 새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는 공개하면서 거죠. 예. 이렇게 사업장 자체가 이미 그 중국 대비해서 저희가 옛날에 만들어진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을 더 선진화하거나 이런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도크는 이미 파가지고 땅에 박혀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저희가 옮기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아예 제품으로 승부를 해야지라는 체제인데 그 안에서 연구개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10년만 지나면 중국한테 잡힌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10년 지나고도 그 소리 듣고 또 10년 네. 지나고 그 소리 들었다. 어제도 들었다. 근데 난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똑같은 안 제품 들고 나간 적 없다. 아, 일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연구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게 정부는 어떤 도움을 좀 더 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정부는 좀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아. 저는 업체들이 되게 필사적으로 잘 해 하고 나갔다고 있다.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 시장을 개척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언제나 이제 네. 돌파구를 찾아서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그 부분은 이제 금융적으로 좀 서포트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잘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특히나 미국과 관련된 사업이나 뭐 저희가 이런 건 B2B가 아니라 G2B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어쨌든 끼어 들어가야 되는 네. 사업이니까 이러한 수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원팀으로 구성해서 정부와 같이 나가야 되는 입찰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그 팀 워크를 좀 잘 활용을 해서 국내 업체들이 좀 수주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게 없이 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었으면. 그러면 최소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뭘 필요한지는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쵸, 조선이라는 거. 그쵸. 네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전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한 좀 금융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들도 예전보다는 좀 더 개선되겠네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 이제 조선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금융적인 지원은 사실 뭐 RG라고 하는 그런 네. 리펀드 개런티 잘 발급해주고 그리고 대출이나 이런 선박금융이 필요할 때 그때 잘 되는 건데 네. 이게 대체적으로 저희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지금까지 네. 이루어져 왔거든요. 근데 시중은행에게 이 부분을 좀 네. 담당해 달라라고 할 때 그 부분이 확대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아예 뭐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좀 조성을 네. 더 확대해서 하든가 이러한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셨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조선주들은 하단보다는 상단이 더 열려 있는 주식으로 봐도 되겠네요. 마켓이 열릴 네. 게 더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제 위원님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의 나아갈 방향이 좀 밝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수준에서 좀 주식을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까요? 뭐 저희는 고점 대비 조정받은 것도 있고 내년에 나올 만한 뉴스도 많이 있어서 지금은 딱 적당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올해와 같은 폭발적인 상승세는 좀 기대치는 접어놓고 쉽지 않다. 아니면 네.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하면은 네. 이제 그거에서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엄경화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연구위원님과 함께 또 미국이 이렇게 해군력, 조선업의 진심인 이유, 지금 시점에서 국내 조선주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의견 들어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